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인근의 경기도 그 주요 도시 중에서 꽤나 번화한 곳에 중심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네 마실을 나가면 본의 아니게 수많은 식당과 술집, 카페, 빵집들이 많고 그것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 코스로 공원이 아닌 이런 번화한 골목을 걸어 다니는 것도 사실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요. 이쪽 코스를 정할 때면은 제 아내에게 농담으로 내가 이 자칭 동네 경제보안관으로서 자영업자 경기 분석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걷곤 합니다. 저녁 식사 피크 시간대인 6, 7시에는 이제 국밥집, 분식집, 스시, 그리고 삼겹살집에 손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 이제 심야 시간대에는 호프, 이자카야, 뭐 치킨집 이런 곳이 얼마나 붐비는지도 살펴보는데요. 코로나 때 대체로 불황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손님이 있었던 곳은 역시 맛집인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덜 붐비는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도 손님이 꾸준히 있는 곳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구나, 맛으로 승부하는 곳이구나 하는 어떤 동네 가게를 분석하는 방법도 스스로 좀 체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잡소리에 불과하고,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같은 건물, 같은 호실에 원래 있던 가게가 몇 달 혹은 몇 년이나 버티다가 간판이 바뀌는지인데요.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는 곳을 볼 때면은 괜히 어떤 제 간담까지 서늘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게 사장님들이 어떤 분이었고 또 거기가 어떻게 손님이 줄어들고 망해가는지를 매일같이 지켜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게를 접고 나면은 저분들은 또 얼마나 큰 빚을 지게 되실까? 혹은 손님이 있든 없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가게를 접고 나가시니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감정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 선배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하던 이야기가, 우리 같은 공대생들은 삼성을 가든 뭐 LG나 현대를 가든 결국엔 모두 다 치킨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대기업에 다녔다고 한들 정년까지 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새롭게 이전처럼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운 데다, 또 하필이면은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서 받은 퇴직금 또한 새롭게 가게를 하나 차릴 정도의 돈이 되기 때문에 치킨집이든 뭐 파리바게트든 뭐 카페든 자영업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게 보통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하는 나이가 될 텐데, 이렇게 동네 경제보안관으로 활동해 본 결과 자영업은 자칫하다가는 그나마 그동안 모은 돈까지 날려먹고 재기가 힘들어지는 상태로 빠질 수 있게 하는 리스크가 큰 직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영업으로 많은 돈을 그렇게 버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알바에서 벌어가는 돈보다 적게 벌어가는 경우도 심심찮지 않게 많다고 하니까, 이 많은 편의점, 카페, 치킨, 그리고 분식집 사장님들 중에서도 3, 4년 이렇게 버티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하던 중에 오늘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재테크 오픈 카톡방에서 재미있는 캡처글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려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대략적으로 H그룹사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현대나 뭐 한화 같은 대기업에 다니시다 50세에 퇴사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쓴 글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만 다니다가 자영업을 겸하니 느끼는 10가지.
첫째, 내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구나. 둘째, 회사 밖은 정말 정글이구나. 셋째, 사람들의 수준은 생각보다 낮구나. 넷째,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다섯째, 자영업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여섯째, 회사가 제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직업이구나. 일곱 번째,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도 잘하는구나. 여덟 번째, 주말에 쉬고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건 축복이구나. 아홉 번째, 사업장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구나. 열 번째, 자영업은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간 생각했던 것들과 거의 100% 일치하는 사실들이면서 내 인생 계획에 있어서 역시나 회사를 관둔 다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자영업은 절대로 하지 않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S&P 500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열심히 준비하자 결심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며 만나왔던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될 텐데 내가 과연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서 다시금 전국에서 온 다양한 제 또래의 사람들과 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맨날 어울리던 사람들하고만 지내와서 그렇지 세상에는 역시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대사처럼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원래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들리는 그런 자영업자 성공 스토리에 혹해가지고 이미 그럭저럭 적응해서 밥벌이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조용히 회사 다니는 그런 저의 직장 생활의 끈을 쉽사리 놓지 말자 이런 결심을 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월급쟁이로서의 인생은 답이 없다. 뭐 회사 나가면 못 먹고 살 건데 미리미리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나보다 더 똑똑하게 회사 경영을 잘 하고 있고 S&P 500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들의 지분을 조금씩 사 모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차피 내 노동력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자영업자가 아닌 돈을 벌어오는 자본가로 거듭나겠다고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